2009년부터 3년간 일사천리로 추진된 소위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을 살리자! 유유히 흐르던 강을 16개의 보호로 막고 강바닥을 최대 6m 깊이로 파내면서 22조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과 함께 만들어진 친수 공간도 포함된다. 세계에서 생태계 관광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겠다. 젊은이들에게 저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면 서울 오고 호남 목포에서 자전거를 타면 서울 오고 이런 문화라든가 관광이나 이것도 그 유역에 생기니까. 자연과 사람, 문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생명력 넘치는 강을 약속했지만 현재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주머니 돈 같으면 절대 이런 짓 안 하죠. 근데 국민의 세금이니까 눈먼 돈이니까. 4대강 사업 완공 후 7년째 호를 일부 개방하면서 모래톱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강에 기대어 살고 싶을까?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만들어진 16개의 보. 올해 초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와 관련해 해체와 상시 개방 등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방안을 두고 지역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보호의 경우 일부 시민들은 친수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시 친수 공간이라든지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현재 기획위의 그 제시문을 보면은 농업에 물댈 일이 없기 때문에 철거해도 괜찮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획위가 도대체 세종부의 기능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평가를 했는지 아주 기초적인 의심이 있는 거죠. 세종보는 당초 농업용수 목적이 아닌 도심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 기반 시설 운영을 위해 설치한 만큼 해체를 반대한다는데 모래톱이 되살아난 현재와 달리 과거 소문이 닫혔을 당시 세종보는 쾌적한 친수 공간이었을까? 시커먼 뻘 냄새나는 이 시궁창 같은 강에서 물이 가득 차서 좋다. 썩은 물이 가득 차서 새들이 오고 뭐 이런 나물도 뜯고 강에 가서 사람들이 놀기도 하고 그래야 그게 또 값어치가 훨씬 뛰어난 거죠. 보를 설치해 물을 가두고 수변에는 생태 체험장과 체육 시설을 설치해 친수 기능을 강조했던 4대강 사업은 지역 관광이 활성화되고 경제 효과가 있을 거라 호언장담했다. 세종보 인근의 한글공원 3억 7,500만 원을 들여 꾸민 4대강 친수공원이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었지만 무용치물이라고 한다. 이거 보면은 이용해서 깨진 게 아니고 비를 먹고 오래되니까 그냥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용률이 없는 거예요. 이용률이 있으면 이렇게 안 되죠. 번들번들하죠 여기가. 사람이 타면 여기 손잡이도 번들번들하고 여기도 번들번들 하잖아요. 근데 다 깨져가지고 푸석푸석 하잖아요. 애들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애들 놀이터잖아요. 한글공원.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명이 되지 못한다. 인적이 드문 친수공원은 낚시터가 되고 있다. 낚시 오고 있잖아요. 쭉 하나솔 쳐져 있죠. 거의 안 와요 여기. 여기 사람이 안 와서 낚시하시는 거잖아요. 한 달에 한 달 유동인구 100명도 안 될거려. 여기요? 예. 아 이게 다시 원상복구 해야 돼요. 누가 써요 이걸? 시설 관리라도 하면 깨끗하게 해놓으면 오긴 올 테지만 그래서 뭐 한두 사람 그거 오라고 너무 저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4대강 주변엔 친수공원 181개를 비롯해 357곳의 수변 생태 공간이 있다. 강 주변 농경지를 정리해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탈바꿈한 공간이다. 여기에 투입된 세금만 3조가 넘는다. 지금 4대강을 한 나머지 4대강 본류 구간은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럼 거기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니까 거기를 관리하는 분들도 관심이 더 적죠. 그러니까 1년 내내 비어 있을 거고 공원처럼 관리할 수는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공원처럼 관리하고자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면 나무도 심고 뭐도 만들고 시설도 했는데 거기를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가 다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관리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해당 지자체는 유동 인구가 적다 보니 도심 속 공원과 같은 체계적인 관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들뜨잖아요. 이렇게. 우와. 이게 밑에 봐보세요. 밑에 또 여기서 재작년에 수리했던 거. 그대로 나와요. 수리하고 밑에다 치워야 되는데 집어넣고 다시 또 위에다 또 붙이고. 2018년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완공 이후 친수공간 유지 보수 비용으로 3,039억 원이 들었다고 한다. 유관 부처와 지자체까지 합산하면 그 이상이 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이용도가 낮은 친수공원은 자연 상태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철거할 경우 또다시 세금이 들어가게 된다. 그야말로 혈세 낭비. 어떻게 이런 사업이 가능했던 것일까? 이런 공원 만드는 것도 이용도 조사라든가 분포도 조사라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보면 알죠. 2년 만에 끝났어요. 원래 댐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10년이 걸려요. 일본은 막 30년 걸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2년 만에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자기 임기 안에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사들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던 거죠. 졸속으로 이루어진 치적 쌓기 4대강 사업. 지금이라도 우리 강을 제대로 살펴봐야 할 텐데 정치권에선 여전히 정쟁의 수단일 뿐이다. 주변 지역 사시는 주민들도 굉장히 반대하실 텐데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이들의 말처럼 보를 해체하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까?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보 인근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보았다. 세종보가 없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줄 만한 부동산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보는 거를 세종보 철거를 해서 집값이 떨어지거나 이 영향은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강을 살림으로 인해서 이 자연환경을 살리는데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져야지 집값이 떨어지냐 안 되느냐 따지는 건 나는 좀 별개라고 보거든요. 이 세종시 집값 때문에 이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세종보 상류. 2012년 보준공과 동시에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이 있다. 요트를 정박하기 위해 만들어진 마리나 선착장이다. 수로 정비와 보호 설치로 안정된 수위를 유지해 요트와 조종 등 다양한 수상 내재에 활용할 것을 공약했던 4대강 사업. 과연 지켜지고 있을까? 엄청 미끄럽거든요. 나무 자체가 엄청 미끄러워요. 이거는 여기 조심해서 내려와야 돼요. 수상 레저 시설이라기엔 접근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 이게 이제 요트를 갖다 여기다 정박하는 곳이에요. 요트 하나 요트를 갖다 띄워야죠. 띄워야 되는데 여기는 수상레저법에 여기 요트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댐이 만들어지면 댐 수문에서 1km 이내에는 다 수상레저가 금지돼 있어요. 원래 들어올 수 없는 구역에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개콘이에요. 이게 웃기는 개콘이에요. 보의 수문 개폐 시 빠른 유속으로 인해 수상 레저를 금지한다는 팻말이 있다. 세종시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부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고 한다. 마리나 선착장은 만들자마자 사용도 못하고 문을 닫은 셈이다. 이게 강바닥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뻘이에요, 뻘. 시커먼 뻘. 이게 다 뻘이잖아요. 진흙 뻘이에요, 다. 다 진흙이에요. 지금 보면 이쪽 다 뻘이에요. 여기까지 차는데 여기도 계속 퇴적이 돼요. 예전에는 여기가 한 4m 수심이 됐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4m 정도 됐는데 여기는 약간 후미진 곳이잖아요. 뻘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가 높아진 거예요. 둔덕처럼.
그러니까 배가 못 들어온 거예요. 세종보를 좀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상류 하류에 수상 레저를 하면 위험할 것 같아서 상류 1km, 하류 2km를 수상 레저 금지 구역으로 잡았어요. 지금에 와서는 마리나 시설을 좀 활용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수상 레저로는 사용을 좀 지금 하지는 않고요. 4대강 사업과 함께 조성된 수변 공간 중 최근까지도 세금이 투입된 현장이 있다. 4대강 할 때 공주시가 여기 보이지도 않아요. 저 끝에서부터 아까 우리 왔던데 26만 평 정도 이 지역을 다 이걸로 심었어요. 거대 억새로. 이 모종 심는 데만 한 30억 들어갔어요. 이게 한 4m 넘게 이렇게 자라니까 산불 위험이 있고 그러니까 계속 베어내는 거예요.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는 갈대밭 조성해서 2020년까지 갈대밭 조성해놓으라고 그렇게만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제거만 하고 그냥 황무지처럼 할 수는 없으니까 제거한 자리에 청보리를 심었고 2단계 제거한 데는 유채꽃을 심었고. 그럼 여기를 찾는 분들이나 이용하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많이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시민분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든다거나 뭐 캠핑장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큰 가닥의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과거 이곳에서 농사를 짓다 쫓겨난 농민들은 지금 생각해도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한다. 그러면 하천 부지에다가 농사를 짓게 되면은 거기다가 뭐 비료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천이 오염된다, 환경에서 오염된다는 막 그런 식으로 막 몰아붙여갖고 다 뺏은 거거든요. 그게 공원조성도 하고 옛날 잔디 키우는 사람 뺏어놓고 지들 또 잔디 키우고 있고 나무 몇 그루 뭐 생태계 맞다는 나무 심어놓고 그런 게 사실이에요. 농민들 몰아내고 또 잘못된 4대강 사업 해놓고 농민 앞세워가지고 거짓말하고. 공주시는 남아있는 억새를 모두 제거하고 토지 용도를 친수지구로 변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용도가 변경되면 공원이나 캠핑장과 같은 시설들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곳에 또 다른 친수 공간이 의미가 있을까? 친수 공간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달콤한 공약은 낙동강으로도 이어진다. 조감도에 나온 미실자연공원의 실제 모습은 어떨까? 허허 벌판이다. 이곳은 창녕 함안보와 함께 관광 명소로 만들 계획이었지만 실행되진 못했다. 창녕 함안보 관광 안내소에 있던 매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편의점 폐점 안내입니다. 이게 망했다 하는 거죠. 왜 망한 거예요? 손님이 없는데 망하잖아요. 할 때는 보고 만들면은 엄청난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루에 몇천 명 오겠다고 거짓말 했겠죠. 근데 하루에 한 명도 안 오는데 장사가 됩니까? 생태 환경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자연형 어도 역시 그 기능을 잃어버렸다. 현재 어떤 상태일까? 보 아래와 보 위가 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어도를 만들었는데 물 조금만 빼면은 어도가 구실을 뭐 하죠. 또 하나가 막 어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물고기도 안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또 이제 강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그 깊은 물에 알을 못 낳는데. 가까이 가서 본 자연형 어도는 연중 수중 생물의 자연적인 이동 통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다. 콘크리트로 둘러쳐진 수로에는 물고기 대신 녹조만 가득 끼어 있다. 4대강 사업과 함께 설치된 어도는 모두 33개. 보호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하천 생태계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물고기는 이용할 수 없는 길이 됐다. 어도 안쪽을 살펴보니 펄이 깊이 쌓여 물고기가 드나들 수 없는 지경이다. 사람도 찾지 않고 물고기도 살지 못하는 강. 우리가 이런 곳을 친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사실은 친수 공간이 근데 대부분이 보면은 뭐 그 주민들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체육 시설 또 뭐 관광 시설 뭐 이런 것들이지 이거는 보가 있건 없건 다 무관한 시설들이 대부분
진정한 의미의 친수 효과가 생겨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강, 물이 흐르고 맑고 발을 담글 수 있고 가까이, 말 그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친수, 저는 그런 강이 되는 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 관광객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더 많은 즐거움과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수란 무엇일까? 모래톱이 돌아온 금강을 찾은 시민들과 함께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금강 구간에서 재자연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그 모습을 공사 이전의 모습과 공사 이후 재자연의 모습을 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금강길을 좀 걸어보고 있습니다. 천리를 흐르는 비단 물결 금강은 지난 10년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강 스스로 물길을 회복하고 그 길을 걸어보기로 한 사람들. 금강을 처음 찾는 사람도 해마다 찾는 사람도 그동안 쌓인 시름을 풀고 금강이 주는 고즈넉함을 즐긴다. 이 중 최연소 참가자가 눈에 띈다. 사장님 여기입니다. 임신했을 때도 살짝 걸어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기 임신할 때 오셨던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이런 프로그램 온 건 아니고 그냥 나들이 삼아서 이렇게 같이 오고 했거든요. 신랑이랑 와본데 같은지 말을 걸고 있어요. 자꾸. 와본 기억나요? 어때요? 그때는 다 이렇게 닫혀 있고 사실 녹조라든지 막 큰비디끼벌레 얘기 막 계속 나오고 그래서 와보기도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 좋죠. 여기 해성보 열리고 나서 모래톱 다 돌아오고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재자연화돼서 뭐 모래톱과 있는 모습이 강의 모습인 것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릴 때 본 강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게 평생의 그게 자기만의 강의 모습이거든요. 세종보 수문이 열리면서 금강 상류에 새로운 모래톱이 생겼다. 오늘 그곳에 첫 발을 내디딜 참이다. 과거 수문이 닫혔을 때 물이 가득 차 있어 호수처럼 보였던 금강은 수문을 연 후 모래톱이 살아나면서 금강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 고운 모래와 자갈로 뒤섞인 금강의 정경을 놓칠세라 사람들은 눈에 담기 바쁘다. 나 엄청 멀리 날아갔어. 멀리 던졌다. 그때는 그게 삶이었으니까 특별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노는 게 이제 되게 특별한 놀이처럼 돼버렸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부터 잠깐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들리는 소리,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느껴보겠습니다. 물길을 되찾고 흐르기 시작한 금강. 우리도 그 소리를 잠시 들어보자. 물소리들 사이로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툭툭 이렇게 물고기가 올라가는 듯한 이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고 휴식 같은 공간에 와 있는 것 같고 비싼 돈 들여서 어디 해외 나가지 않아도 되고 좋잖아요. 그 물소리는 어디에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에서 이런 여울에만 있어요. 여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물 다양성의 공간 말고도 인간이 이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서비스 가운데에서 우리가 문화 서비스라고 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여울에서 강 소리를 들으면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강이 주는 문화적인 서비스예요. 강이 흐르는 소리. 강에 기대 사는 생명들의 소리가 어우러진 이 공간을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 공간이야말로 진정한 친수가 아닐까. 도심을 관통하는 전주천은 7수가 흐르는 생태 하천으로 유명하다. 인위적인 하천 정비 사업을 배제하고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기 위해
시민들과 유관기관이 노력한 덕분이다. 여름의 문턱, 전주천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바로 끝이 나오네요. 다들 못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1급수 맑은 물에서 사는 꺽지와 참갈기연이에 이어 전주천 기대종인 쉬리가 연이어 반긴다. 여기 있습니다. 상당히 색깔이 화려하죠. 이렇게 비춰보는 거에 따라서 색깔들이 달라져요. 왜 유독 전주천에 쉬리가 나오는 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은 도시마천 중에서 도시를 가로지르는 하천 중에서는 쉬리가 나오는 건 현재까지도 전주천이 유일하거든요. 1급수의 지표종이다. 이 물고기가 살면은 여기는 뭐 화학적 분석도 필요 없이 무조건 1급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1급수의 지표종이 전주천의 하류 부분까지 서식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 생물이 살지 못할 정도로 오염이 심했던 전주천은 2000년대 초 민관 거버넌스가 조직되고 하천 복원에 나서면서 지금의 전주천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다. 전주천 자연하천 조성사업 민관 공동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 거버넌스의 시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거버넌스고 민간 협력이고 이런 개념이 없었을 당시에 여러 전문가분들, 여러 시민단체, 그리고 관련 행정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하천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얘기를 해보자. 민관이 함께 뜻을 모으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다고 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그 계획을 조정하는 것 자체가 2년 넘게 걸렸죠. 그 사이에 뭐 한 40번, 뭐 50번이 넘는 실무회의도 거쳤었고 현장 답사도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고 뭐 속된 말로 서로 싸우기도 하고 서로 숨겨서 이것저것 뒷수작도 좀 부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이 거쳤는데 결국에는 2년에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협의 기간을 계속 거쳤습니다. 3년간의 협의와 노력 끝에 전주천은 살아났다. 물이 깨끗해지자 생태계도 회복됐다. 다양한 멸종 위기종들이 전주천을 보금자리로 찾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생명의 기운을 잃은 강은 다시 흐르고 싶다. 민관이 뜻을 모아 수질과 생태계가 회복된 전주천의 사례처럼 강 본연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4대강 사업이 뭐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방향은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는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중심이 돼서 저는 판단하고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지역별로 뭐 수많은 거버넌스들이 작동이 되고 그 지역에 맞는 결론들을 도출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최근 세계적으로 강의 생태계와 자연의 역동성을 되살리기 위해 강을 복원하는 추세다. 강의 자연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손으로 보기 좋게 만들겠다는 강의 모습은 결국 환경 재앙만을 불러일으킨다. 오랜 세월 인간에게 너른 품을 허락했던 강. 그 너른 물길을 지켜야 할 의무는 인간에게 있지 않을까. 누구의 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강. 그런 강에 살고 싶다.